반갑습니다. 데이터로 도시를 분석하는 킹메이커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인사하고 들어가시죠. 저는 여론조사하는 티브릿지의 박희성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이스 지니데이터에서 빅데이터 다루고 있는 주시대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과분석 전문가 김영갑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LG 플러스에서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는 이종수 책임입니다. 네, 우리 처음에 이 방송 시작한 게 여름이었죠? 봄이었나요? 네, 벌써 한 5, 6개월 됐나요? 와, 벌써 그렇게. 두 개 계절이 이제 옷차림에서 이제 계절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맞습니다. 볼 수 있고요. 저는 요즘 한 일주일째 감기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환절기가 되니까 막 콧물도 나오고 뭐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데 괜찮으시죠? 다른 분들은? 예, 감기 걸릴 시간이 나이를 생각하실 없어가지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유로우신가 보네. 아플 시간이 없으시군요. 아픈 시간이. 네. 야,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그 후임병들이 아프면은 또 군기가 빠져서 그렇다고 딱 그 고참 생각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저희가 제주를 다뤘고 이번에 또 제주와 약간 비교가 되는 지역을 한번 다뤄보자 그랬잖아요. 네. 어딥니까? 사실 지난주에 이 두 개의 지역을 잡고 나서 저희 종수 책임님한테 개인적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데이터 뽑다 보니까 한쪽은 인구가 21만 명이고 한쪽은 인구가 8만 명인데 이 두 개의 지역의 체급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두 개 지역을 잡는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이제 문자를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이번에 조사하기 전까지 이 두 개 지역이 거의 3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개 지역이 오늘은 두 개 지역을 비교하면서 다루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어디입니까? 오늘도 역시 관광지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강원도 강릉과 속초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 여기 강원도에서도 이제 그 태백산맥 너머에 네. 다 같이 그 자리하고 있는 동해안의 두 도시인데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도시를 선정하게 된, 다루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 설명해 주십시오. 네, 사실 제가 먼저 첫 번째 반칙을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고요. 저희가 뭐 지리 시간에 많이 보는 지도지만 이제 그걸 강원도는 조금 더 쪼개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도는 18개 시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18개 시군인데 사실은 강원도에서 인구가 많은 건 원주, 춘천, 강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도 크게는 이제 4가지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원주, 춘천, 강릉 이제 인구가 20만이 넘는 큰 도시들 3개. 그 다음이 이제 5만에서 8만 정도 되는 그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이제 강원도 내에서 좀 힘 좀 쓰는 그런 이제 도시들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홍천, 속초, 동해, 삼척. 그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 이제 횡성부터 정선까지 한 인구는 한 3, 4만 명 정도. 근데 그보다 적은 2만 명대가 이제 접경 지역에 있는 인제나 뭐 고성, 양구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4가지 집단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원주는 보시면 충북과 경기도의 경계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는 동해안가가 아니라 내륙지방입니다. 그렇죠. 춘천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와 붙어 있고 내륙지방이죠. 그러니 사실 강릉과 원주, 강릉과 춘천을 비교하기에는 약간 산업의 구조가 다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릉과 이제 동해안에 있는 도시들, 그러니까 고성, 양양, 동해, 삼척 이런 도시들과 좀 비교를 해봐야 이제 산업의 구조가 비슷해서 비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제 강릉과 속초를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지도를 보니까 네. 빨갛게 네. 그 강원도 인구가 그 3개 지역에 몰려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현재 이게 강원도의 전체 인구를 100이라고 봤을 때 몇 퍼센트씩 차지하는지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봤더니 원주와 춘천이 합쳐서 42.3%. 전체 인구가 강원도가 155만 3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에 이제 42.3%는 이 두 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나머지 16개 시군이 조금 해가지고 이제 57.7%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한 60대 4 이렇게 분포가 나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두 개 도시와 나머지 도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인구의 변화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이제 그룹별로
인구가 많이 가져왔네. 네, 인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드리면 첫 번째 그룹입니다. 네. 첫 번째 그룹을 이제 1992년부터 거의 한 30년간의 인구 변화를 봤더니 다 똑같이 출발했어요. 22만 정도로. 원주, 춘천, 강릉 다 22만에서 출발했는데 원주는 30년이 지나니까 36만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늘었죠. 그러면 춘천은 22만에서 출발했는데 꾸준히 늘고 있네요. 예, 28만이 되어 있고요. 강릉은 이건 약간 줄었습니다. 22만에서 21만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나머지 도시들은 보시면 쭉 그냥 쭉 보시면 그래프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다 하향. 예, 하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네.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는 또 혁신도시 최근에. 그렇죠. 예, 혁신도시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이번에는 좀 다른 표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상관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상관도는 1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면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하나가 늘면 하나는 준다는 뜻이고, 절대값으로 마이너스 0.3에서 0.3 사이에 나오면 거의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돼요. 상관계수라는 게. 근데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상관도가 있는 애들. 그러니까 늘 때 같이 늘고 줄 때 같이 주는 애들. 근데 보시면 원주와 춘천은 같이 늘어요. 근데 나머지 도시들은 다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원주, 춘천이 늘 때 나머지 도시들은 다 줄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줄어든 도시의 인구가 그쪽으로 왔을 수도 그럴 있다.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늘면 나머지는 줄어든다. 이렇게 상관도가 이렇게 높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도시인 강릉을 보시면 원주, 춘천이 늘 때 얘네는 줄었죠. 대신 나머지 지역들을 거의 대변하고 있어요. 강릉이. 그 패턴과 유사하게 나머지 지역들도 움직인다. 여기까지가 이제 강릉의 특징이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속초입니다. 속초는 다른 나머지 18개 중에서 17개는 상관이 있어요. 얘가 움직이면 얘가 줄고. 근데 속초는 원주와 춘천이 늘던 말던 마이웨이. 상관도가 없게 나옵니다. 원주가 늘어도 춘천이 늘어도 속초는 상관없어. 대신 속초가 상관 있는 지역은 강릉입니다. 강릉과 유일하게 거의 묶여서 가는군요. 예, 거의 유일하게 동해와 강릉하고만 상관이 있어요. 속초는. 그런데 이제 속초는 사실 그 아까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속초 바로 아래는 양양이에요 원래. 그 다음에 그 아래가 강릉이고 그 아래가 동해인데 양양과는 또 상관이 전혀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요? 되게 재밌는 게 속초는 다른 지역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강릉과 동해하고만 상관이 있다.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종수 책임 견제하시는 거예요? 자료가 많아졌는데. 제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종수 책임이 이제 인구 문제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또 네네. 저한테 오늘 인구 관련된, 강원도 인구 관련된 자료를 좀 준비해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제 강원도 뭐 방금 인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60년도부터 강원도 인구 변화를 좀 보는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60년도부터. 예. 아까 80년도부터. 그렇죠. 92년부터였는데 30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자료 보고 준비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 네. 원래 한 150만 정도, 강원도가 150만 정도 되는 그 자치도인데 실제는 70년도에 180만까지, 186만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표를 앞에 만들어놨는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70년도에는 186만 정도 올라갔다가 쭉 이제 꺼지는. 그래서 150만에서 95년도부터 150만에서 횡보하는 형태. 그래서 현재 153만 정도 주민국 인구가 나와 있는 형태고요. 실제 보면 강원 특별자치시보다 작은 광역시가 대전, 특별자치도. 예, 특별자치도보다 작은 곳은 대전, 광주, 울산 이 정도만 작고 나머지는 강원 특별자치도보다 좀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역 광역시도. 중에 도하고 가장- 시 중에 도 중에는 가장 작고 그렇죠. 그 도보다 이제 시 중에서는 대전, 광주, 울산 이 세 군데가 좀 작은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저번에 제가 한번 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네. 따라서 그렇죠. 인구 감소. 229개 자치구 중에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9개 정도를 강원도에 많겠네요. 지정했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한 6개 정도 나 있습니다. 전체 22개, 18개 중에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원주, 춘천 6개 정도가 빠지고 나머지는 다 그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숫자가 줄어든다는 게 딱 요 숫자, 요 그래프상으로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감소 지역 지정하는 그 요소가 인구 증감률, 인구 밀도, 청년 인구, 주간 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그리고 출생률과 마지막 재정 자립도 8개 정도를 다 감안해서 지정을 했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가 조금 더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산업 기반이 좀 특정한 도시 중심으로 좀 쏠려 있고
네네. 뭐 그런 그러다 부분이 보니까 그리고 뭐 전에 뭐 탄광이라든지 이런 또 산업들이 좀 약간 소멸해 가는 산업들이 몰려 있었고 좀 그런 이유겠죠. 네, 그런 이유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춘천, 그다음에 원주, 강릉이 숫자가 사람이 그러네요. 꽤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가 95년도에 도농통합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게 있었고요. 네네. 그때 이제 춘천이 춘성군 춘성군이라고 합했고, 있었어요. 예, 원주가 원성군을 합했고 강릉이 명주군을 합혀가지고 아까 말씀한 21만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된 걸 약간 더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원래 그 강원도가 강릉의 강과 원주의 원에서 강원도죠. 관서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원주고 관동의 대표적인 도시가 강릉이고 그렇게 된 거죠. 그 말씀하신 김에 유동인구 데이터도 좀 챙겨오셨죠? 어디서 사실 이게 많이 제일 오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네, 유동인구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뭐 그래프 또 이게 왼쪽에 그래프가 나타날 텐데요. 아, 저거 이따가 편집하면서 저게 나오는 거죠? 네네네. 앞에 보시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 유동인구 변화는 보면 약간 저번에 봤던 제주도하고 약간 비슷한 형태를 가지긴 합니다. 지금 저게 이제 강릉과 속초만 하는 네네네. 거죠? 강릉, 속초만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비슷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게 보신 것처럼 동일한 트렌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3월에는 가장 적고 8월에는 가장 많고 하는 형태로 나와 있고요. 유동인구의 변화 비율을 보시면 근데 이제 작년과 올해를 좀 비교해 봤는데요. 올해 4월까지는 좀 증가하는, 3월까지는 엄청 증가하고 4월까지 증가했지만 강릉, 속초 모두 5월부터는 작년 대비해서는 좀 더 빠지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서 근데 뭐 제주도 저번에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강원도도 이거 좀 빠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저게 같습니다. 이제 뭐 일본이나 그렇죠, 뭐 해외나. 외국으로 관광객들이 좀 유출되는 거하고 상관이 있겠죠? 네. 네네. 그리고 여기서 좀 특별한 게 아까 인구가 한 3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근데 유동인구를 잘 보시면 유동인구는 약 2배 정도. 그러니까 속초가 실제 거주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온다. 강릉 대비해서. 이런 걸 우선은 파악해 볼 수 있고요. 조금 뒤에는 좀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난번에 그 제주도 얘기를 하면서 교수님께서 강원도가 제주보다는 소비 유입이 더 큰 지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강원도, 강릉과 속초 이야기 하기 위해서 이거 한번 더 짚어 주시고 가시죠. 예,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에서 제가 이제 소비 유입, 소비 지출,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딴 데 가서 써주는 것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와서 써주는, 즉 소비 유입이 큰 곳이 서울이 제일 1위라고 말씀드렸고 2위가 누구냐? 사실 이 싸움이 되게 치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강원도가 제주도를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사실은 관광지 상권으로는 뭐 대한민국 여전히 최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강릉과 속초를 다루는데 강원도 내에서 강릉과 속초의 순위, 뭐 위치 이건 뭐 어느 정도 됩니까? 먼저 이제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강원도 규모부터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3년 8월 기준으로 한 달 동안에 강원도에서 일어난 소비 지출 규모가 1조 1,84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에 몇 등이냐? 이게 6등입니다. 6등. 이걸 이제 6등이 높으냐 낮으냐 이거 판단하시려면 인구 순위로 보면 강원도가 12등입니다. 그렇죠. 17등에서 12등인데 이게 소비 규모로는 6등이니까 예, 엄청난 관광지 상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강원도 안에 이제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소비 지출 수준으로 순위를 매겨보면 아까 뭐 인구 순위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춘천시가 1위고요. 그다음에 원주시가 2위고요. 강릉시가 3위고. 이 4위가 재밌어집니다. 예, 4위가 바로 속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 속초가 인구수는 거의 강릉의 3분의 1 수준인데 예, 소비 지출 수준은 거의 뭐 예, 유사한 수준까지. 그러니까 속초가 상당히 인구는 적은데 예, 관광 산업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그렇네요. 있다. 이걸 이제 네.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비교할 만한데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가 얘기할 때 사실 예. 이제 처음에는 이거 왜 이러지? 맞나? 이게 얘네 둘이가 이게 급이 맞나 그러는데 예, 급이 맞습니다. 맞네요. 예. 집에 비해서 관광 산업의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교수님. 네.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강원도가 한국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광역도다. 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태백산맥 너머에 있는 강릉과 속초가 또 대표적인 관광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상권으로서 관광지로서 특징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강원도가 어쨌든 이 소비 지출 규모가 큰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소비 지출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요걸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요건 이제 서비스업, 그러니까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이렇게 비중으로 보면 강원도는 40대 35대 25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식업 비중이 상당히 좀 높네요. 높죠. 네, 네, 평균보다. 높고 서비스업 비중은 근데 또 살짝 낮습니다. 여기 이제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그렇죠, 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네.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요걸 이제 강릉하고 속초로 이제 좁혀서 보면 또 재밌는 게 보입니다. 강릉부터 보시면 외식업 비중이 강릉은 총 소비 지출 중에 외식업으로 지출되고 있는 비중이 48%. 상당히 높죠. 네. 이게 이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전체 외식업 비중은 38%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강릉은 48%. 평균보다? 10% 포인트 네. 높죠. 네. 속초는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더 높을 것 같죠. 네, 뒤지지 네. 저는 속초 하면은 또 꼭 가는 집들이 좀 몇 군데 있거든요. 50% 수준입니다. 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관광이 활성화되려면 이게 뭐가 주축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느낌을 좀 여기서 받으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첨언을 하면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관광지 상권으로 만약에 어딘가를 키우고 싶다. 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식당을 많이요. 그러니까 이제 강화해야 우리가 된다. 보통은 음식업을.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볼 땐 이 돈 많이 들어가는 하드웨어에다 보통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하드웨어 투자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해주는 컨텐츠, 이 외식업, 음식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종원 예산이죠. 예산이죠. 요새 난리 났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해가. 그 식당 그게 한 지역 경제에 뭐 저 정도까지 호들갑을 떨 일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특히 이제 이게 투자 대비 효용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케이블카를 만들어준다든가 다리를 놔준다든가 이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이 방송하면서 종종 한 번씩 얘기했지만 어떤 카페 하나가 지역 지자체 하나를 다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또 한 군데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여수 말고요. 예, 진짜 재밌는 데가 또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방송 때 진짜 신박한 어떤 이상한 아주 작은 집 하나가 그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지금 예, 막 띄우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강릉 속초도 사실은 그런 요소들이 꽤 많이 숨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실장님 아까 그 강릉과 속초의 상관관계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아까 뭐 두 도시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사실 지난 편에 다뤘던 제주도 할 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가 굳이 상관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우리가 여행 갈 때 최소 뭐 2박 3일, 뭐 4박 5일, 뭐 한 달 살기도 있고 이렇게 좀 며칠간 머물면서 여행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제주와 서귀포를 넘나드는 게 좀 자연스럽고요. 그래서 좀 더 연계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강원도는 조금 그 연계성 측면에서는 제주도보다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연계성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를 따라서 뭐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출발하면 뭐 가평, 춘천, 홍천 이렇게 지나서 이제 대관령 넘어서 이제 뭐 속초나 강릉 이렇게 가잖아요. 그 라인끼리는 연계가 되는데 이 동해안에 있는 이 도시들끼리는 오른쪽에 있는 도시들끼리는 약간 대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시작해 봤는데요.
자, 첫 번째 보이시는 요 그림이 아까 그 종식님이 보여주신 유동인구 지도와 아마 그 유동인구 그 월별 흐름도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위에 있는 게 이제 강릉의 전체 업종의 소비 매출액이고 아래에 나오는 게 이제 속초의 매출액입니다. 상관도가 요거를 이제 비중으로 그러니까 상관적인 값으로 다시 만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같이 가죠. 같이 가네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시기별로 이제 성수기와 비수기, 휴가철 이런 때의 그 흐름이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상관도가 0.95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1 만점에 0.95니까 얘네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네. 여기까지 아실 수 있는데요. 자, 두 번째로 보이는 그림은 이제 음식업만 따로.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외식업만 따로 봤더니 첫 번째 차이는 이 갭이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아까 전체 인구수는 정확히는 2.6배 정도 차이가 나고 전업종으로 하면 2.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외식업만 보면 1.6배로 차이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외식업에서는 둘이 약간 경쟁 관계가 있다고 보이죠. 근데 보시면 역시나 비슷하게 움직이고 얘는 심지어 상관도를 보시면 0.97이 나옵니다. 거의 뭐 똑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왕 그 태백산맥 넘어서 동해안을 갔는데 네. 강릉에서 점심 먹고 속초에서 저녁 먹고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한쪽이 높아지면 한쪽이 낮아지겠죠.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 0.97이라는 뜻은 독립적이라는 뜻입니다. 독립적이다. 네가 잘 돼도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잘 될 때 나도 잘 된다는 거니까 둘이 독립적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숙박업인데요. 숙박업은 보시면 차이가 더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거의 1대1로 붙는 방금 뭐 2배, 3배 차이 나는 상태로 체급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숙박업은 거의 체급 차이가 없게 나오죠. 그리고 요거의 상관도를 구해보면 갑자기 0.62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속초가 높을 때 강릉이 살짝 낮고 강릉이 높을 때는 또 속초가 살짝 낮아요. 이런 게 이제 경쟁 관계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거죠. 내가 강릉을 가면 속초는 안 가게 되는 거고 속초로 가면 반대로 강릉은 안 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의 약간 현황을 말씀드리면 외식업은 이제 그 동네에 가서 노니까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숙박업은 서로 경쟁 관계가 좀 치열해지고 있는 시장 현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워 이웃에 있는 도시니까 음식은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고 하지만 잠은 한 군데 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외식업은 좀 같이 가고 서로 좀 그 시너지가 있을 수 있고 다만 잠은 두 군데서 잘 수 없으니까 숙박은 좀 경쟁 관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싶은 건 이제 유동인구 지도로 좀 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 속초에 머무는 사람이 강릉으로 넘어가거나 양양, 고성, 뭐 동해로 넘어가는 비율과 그러니까 제주도는 제주와 서귀포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더 그 내부에서만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독립적이라는 건 한쪽이 높을 때 한쪽이 낮아야 이제 관계가 있고 그런 게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 같이 오를 때 같이 오른다는 건 얘에서 먹으면 얘에서는 안 먹는 관계가 아니라 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독립적이다. 예, 그러니까 약간 휴가철이나 성수기 같은 계절은 비슷하게 가는데 약간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거는 뒤에 가면 또 얘기가 좀 네,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걸 좀 더 분석해 보면요. 조금 뒤에 가면 그렇죠. 다 나올 거예요. 언제 나올까 싶어가지고 앞에 조금 이렇게 뒤에 가면 다 나올 거예요. 겁니다. 이거 끝까지 안 보면 그러니까 진땡이를 못 갖고 가시는 분들이 끝까지 봐주십시오. 네, 저 힌트만 드렸습니다. 강릉 속초뿐만 아니라 태백산맥 너머의 그 저기 동해안을 보면은 뭐 고성, 양양, 동해, 삼척 이런 도시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다들 이제 관광이 주요 이제 산업일 텐데 일단 이 도시들 간의 이런 경쟁 관계 이게 서로가 좀 약간 시너지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은 약간 제살 깎아먹기 양태입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아까 다시 보여드렸던 자료를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보여드린 이 그래프에서 사실은 세 가지를 발견을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세 가지가 어떤 건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 두 도시 간의 차이. 를 첫 번째 발견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배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관계가 같이 가는지. 근데 방금 말씀드렸죠. 0.97까지 같이 나온다고 외식업은 특히. 그리고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이 방향성인데요. 이 두 개 도시가 또는 이제 동해안에 있는 도시들까지 합쳐서 이게 우상향을 그리느냐 아니면 횡보하고 있느냐 우하향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 경쟁이 과연 제살 깎아먹기 경쟁인지 아니면 발전적인 경쟁인지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물론 코로나 기간이 섞여 있긴 하지만 코로나 끝나고 난 이후로 약간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건전한 경쟁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서로 같습니다. 보완적이고 시너지가 있다. 네. 네. 그 얘기는 이따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 강원도의 대표적인
그 관광 도시 속초와 강릉과 속초의 일단은 상권 그리고 관광객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관광 얘기를 좀 해보시죠. 네, 그러시죠.